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00cc랑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2000cc의 세금 계산서는 매입의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자동차 부 차변의 차량 운반구 2200. 왜냐하면 불공은 합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금 결제는 다음 달이니까 미지급금 2200. 아, 전자였나요? 아이고, 전자인데 부라고 썼네. 요. 그 다음에 8월 16일 책상 샀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주고 샀습니다. 현금 영수증 주고 샀으니까 매입의 현관 순옥 가구 차변에 우리 책상 몇 년 이상 쓰세요? 1년 이상.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항상 지문은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힌트를 좀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품이 200.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요? 20. 그 다음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220.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간이 영수증. 그래서 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걸 건별이라 그래요. 간이 영수증은 증빙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황정숙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8만원. 그 다음에 세금 8천원. 그 다음에 현금 받았죠? 현금 88,000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는 하시다 보면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요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2일 1일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팔았으니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해피, 전자는 영. 매출일 땐 되도록이면 대변 먼저 하세요.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1000. 그 다음에 세금 100.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0. 그 다음에 11월 9일 요건 원재료 산 거죠. 4번 5번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문제예요. 샀으니까 매입 과세에 천마에 여. 그 다음에 원재료 1000개에 25,000원이면 2,500이죠. 그 다음에 세금은 250. 그 다음에 대변에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으러음. 그 다음에 개포.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죠. 매상매입금 1750.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또 풀어보세요. 50분에 또 맞출게요. 11월 17일은 수출했어요. 그러면 매출에 수출, 그 다음에 LA.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요. 4,000달러에 1,150원이면 460 나와요. 그 다음에 차후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460. 그 다음에 7월 15일 보시면 제품 팔았죠? 어디 갔어? 왜 여기로 안 들어가지? 잠시만요. 자, 매출 과세에 그 다음에 상원,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200, 그 다음에 세금 120, 현금 120, 그 다음에 어음 받았죠?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1200. 그 다음에 7월 25일은 직접 수출했죠? 그러면 뭐라고요? 수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 라이 제품 매출인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오면 계산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000개에 100달러에 1200원에서 1억 2천입니다. 다 곱해야 돼요. 거기 있는 거. 왜냐면 한 개당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당 몇 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다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1억 2천. 중국에 팔아도 달러예요? 네, 중국에다 팔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다 팔아도 달러로 받을 수 있고 중국에다 판 다음에 엔화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계약할 때 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중국이니까 중국 돈이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때는 뭘로 받았냐가 중요해요. 달러로 받았냐, 엔화로 받았냐, 유로화로 받았냐. 근데 보통 그 나라 거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그 나라 거가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환율이 오를 때는요, 원화로 받기로 한 회사들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원화는 정해져 있잖아요.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그래서 이거를 뭘로 하느냐도 타이밍 맞춰서 잘해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입하는 회사들이 과거에 대출 받을 때 달러로 대출 받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는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달러가. 그러면 그때는 대출 받을 때 달러로 받으면 좋죠. 근데 갑자기 환율이 확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회사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원화로 했으면 똑같은 금액만 갚으면 되는데 달러가 올라 버리면 대출 금액도 같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네.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율이 이렇게 오를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율이 올랐어. 그래서 그전에는 100만 원만 냈었던 사람이 막말로 200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만 드냐면 타이밍 싸움이에요. 뭐든지 다. 그 타이밍을 잘 만나는 사람은 가난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잘못 만나면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는 것도 한 방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뭘 하든. 그 다음에 8월 2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하고 세금 계산서. 그래서 토지의 세금 계산서는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매입의 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래처는 은이, 전자는 역. 토지면 토지예요. 그래서 165만원. 수수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165만원 정리하세요. 특히 세무는 요거 종종 나옵니다. 요 회계에서는 요거 잘 안 내거든요. 토지 관련된 불공. 근데 세무는 회계보다는 더 잘 내요. 그러니까 불공은 원래 잘 나오는데 저 토지 관련된 불공은 세무 쪽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회계 때 안 낸 건 아닌데 많이는 안 냈어요. 회계에서.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 뭐야 네. 토지를 사는 게 아니고 토지를 소유해갖고 하는 형질 변경인데 형질 변경인데도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죠. 매입 시에. 왜냐면 내가 이걸 샀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은 매입의 현과예요. 왜냐면 1000cc 안 되잖아요. 1000cc 안 되면 과세입니다. 1000cc가 넘어야 불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cc까지는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000cc냐 아니냐 그거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뜰 차변에 800번대 차량 유지비 10만원 세금 만원. 그 다음에 현금 결제했죠? 11만원.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또 풀어보세요. 또 보시면은요 요번에는 제품을 뭘로 사신 거예요? 카드로
사신 거죠. 그래서 카드로 샀으니까 매출에 카과, 그 다음에 약수나라에다 팔았죠.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50, 그 다음에 세금 1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니까 외상 매출금 165만원, BC 카드. BC는 거기 있어요. 여기 BC, 여기도 있죠. BC. 그래서 카드 나오면 꼭 그거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12번. 내국 신용장 나왔으니까 영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역. 원재료 사셨죠? 그래서 원재료 2,300,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정리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뭐시기냐, 메인 매출 전표가 투자 대비 가성비는 더 높아요. 왜냐면 풀어보시면 그 뭐 나오냐만 잘 보시면은 맞출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근데 일반 전표는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반 전표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일반 전표는 복불복 개념이 좀 더 세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면 그 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기 메인 매출 전표가 공부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일반 전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의 수출 미토리.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500개 곱하기 400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2억 2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2억 2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 수정 나오면 분계는 똑같이 하시는데 마지막에다가 마이너스 써야 돼요. 금액에다가. 그래서 매출에 팔았었으니까 매출에 과세, 그 다음에 서울역. 우리 분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 팔았을 때 뭐죠? 제품 매출이죠. 근데 원래는 100인데 수정 나오면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다음에 세금도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분계는 똑같이 하시고 마지막에 뭐만 쓰라고요? 마이너스만. 그래서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 정리하세요. 여기도 여유 써요. 네, 연은 지금 밑에 있어요, 제 거. 이게 등록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한 페이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공장하고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입의 과세 다 모아 역. 우리 직원위에서 쓰는 거 복리후생비죠? 근데 500번대예요. 왜냐면 공장이니까 100만원, 세금 10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 11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푸세요. 됐습니다. 1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택. 자택이 어디죠? 집이죠. 그러면 우리 회사 돈으로 물건 사면 집으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회사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회사로 갖고 가라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갖고 갔죠? 집으로 갖고 갔죠. 그래서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마트 역. 사장님이 갖고 가는 건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3만원 수표 발행했죠. 당좌 예금. 그래서 시험 문제 때 모든 사장님들이 그런 건 아닌데 요거 은근 잘 나와요. 그래서 사장님이 자기네 집에 뭐 냉난방기 가져가고 TV 가져가고 골프채 갖고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쓴 거는 뭘로 처리하신다고요? 가지급금.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7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매출의 현과 이슬비.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0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2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았어요. 뭘로 받았죠? 현금 22.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문제는 워낙에 많이 나오는데 저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경영 컨설팅 수수료죠. 매입의 과세 서울역. 차변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500번대 수수료 비용 50. 그 다음에 세금 5만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먼저 준 거 10만원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줬대요? 현금 45. 거기 금액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금액 있는 걸로. 교육이라는 말이 없어서 교육훈련비 안 들어. 교육훈련비는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교육받은 게 아니고 컨설팅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이랑 교육이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교육이 있으면 교육훈련비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헷갈리시면 지문에 교육 없죠? 그러면 교육 쓰면 안 돼요. 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7월 13일은 매출의 영세 핀 인터내셔널 역.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청구할 예정이죠?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네,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300. 그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